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지역의 산불의 주불은 어제 잡혔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안동과 의성 일부 지역에서 불이 다시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메마른 강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산불 상황과 날씨까지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어제 경북 지역의 산불이 모두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 밤사이에는 또 불씨가 다시 되살아난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에 안동과 의성 지역에서 재발을 한 그쪽 지역에서는 오전에 진화는 완료가 됐습니다.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경북 북부 산불이 어제 완전히 이제 진화가 됐는데요. 149시간 만에 진화가 됐죠. 네. 지난 22일 날 산불이 시작을 해서 일주일 만에 이제 불이 꺼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동쪽 지역은 건조하고 강풍이 좀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불이 날 위험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재발하는 이유는 이 낙엽층이 두껍게 쌓여 있고 그 속 안에 불씨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거나 다른 곳으로 튀어서 불이 날 가능성이 여전한데요. 이 숨어 있는 잔불을 좀 제거하고 숨어 있는 불씨를 제거하는 게 마지막까지도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북 지역의 산불은 다 꺼졌지만 아직 산천과 하동 산불은 여전히 진화 중이죠. 96%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오늘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지금 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주 후반에 내렸던 비 덕분이죠. 네, 확실히 단비가 좀 내려주면서 진화 여건이 개선된 게 좋은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불이 많이 나면서 안개가 짙게 꼈었고 이 연무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시야 확보가 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무가 좀 거치면서 진화하는 여건이 좀 나아졌었고요. 낙엽이나 가지들이 굉장히 건조해서 계속해서 이 수분이 없기 때문에 불이 옮겨 붙고 불이 규모가 커지는 게 좀 문제였는데 비의 양은 적지만 그래도 좀 습기를 머금고 전체적으로 이 습도도 좀 올라가지고 산불을 확산하는 데에는 좀 저지할 수 있었다. 이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이제 산불의 종류를 나타낸 건데요. 이게 지표에서 불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저렇게 지표에서 시작된 불이 나무 가지와 잎까지 옮겨 붙어서 활발 타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게 네 번째 저 수관화입니다. 나무 가지와 잎까지 다 태워가지고 굉장히 재난 산불로 만드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수관화가 이어지다 보면은 여기에 강풍이 더해졌을 때 비화라고 해서 이 불똥이 튀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네. 이번 산불의 특성은 굉장히 건조했던 이 동쪽 지역, 경북 지역에서 이 산불 강풍까지 불어오면서 불씨가 튀고 그래서 산불이 좀 확산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그래도 단비가 좀 내려주고서는 이 비화 현상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 진화하는데도 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이 압도적으로 가장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대본에서 발표한 인명피해 집계를 보면 70명 정도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사망자가 29명이고요. 부상자가 41명입니다. 이 사망자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 의성과 안동, 청송과 영양, 영덕에서는 25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4만 8천여 헥타르 정도의 굉장히 규모가 크게 산불 피해 면적이 추산이 되고 있어요. 서울의 면적이 6만 헥타르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서울 면적의 한 80% 수준이 불에 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좀 의성 지역이 특히나 12,000 헥타르 정도로 좀 많고 안동과 청송도 9,000 헥타르 정도로 불에 좀 크게 탔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2000년에 동해안 산불이 크게 났었어요. 대형 산불이 동해안 산불이 있는데 이때도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불이 계속 옮겨 붙으면서 규모가 커졌는데 이때 피해 면적이 2만 3천 헥타르 정도였거든요. 이와 비교하면 지금 이 경북 북부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에 난 불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도 타고 주택이나 공장 등의 이런 시설물 피해도 잇따라서 이재민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산불이 성묘객이 좀 불을 잘못 사용하다가 불이 시작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우리가 산불 발생 원인만 살펴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논이나 밭두렁,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불이 옮겨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같이 대기가 건조할 때는 불씨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마경 기자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부상자 한 분이 숨지면서 이번 산불로 네. 인한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었다는 부분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건조한 강풍 때문에 이번 산불 피해가 그렇게 커졌던 거잖아요. 지금 그 산불 지역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전히 경북과 경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가 건조하고요. 현재는 차고 건조한 바람, 북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남고북저형 기압계에서 즉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자리하면서 그 사이로 따뜻한 서풍이 불어왔는데 이제는 기압계가 좀 바뀌어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서쪽에 고기압, 그다음 동쪽에 저기압,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차고 건조한 북풍이 불어와서 바람의 방향도 서풍이 아닌 북쪽으로 지금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갑고 건조한 북풍이 계속 불어오게 되면 당연히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의 대기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나 산맥을 넘으면서 더 건조해지는 바람이 더 건조해지는 특성을 띠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불이 난 지역에서는 재발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고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국적으로도 바람이 초속 15m 안팎으로 좀 강하게 불고 산지 쪽으로도 초속 20m 정도로 강풍이 예고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기록적인 산불이 나타난 배경으로 기후변화가 많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카시아 꽃이 피면 산불도 끝난다라는 옛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진짜 옛말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점점 이 산불이 나기 좋은 조건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의성의 경우에는 이 산불이 나기 전에 대기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일단 2월에 강수량이 4.8mm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예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거의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었거든요. 즉 고온 건조한 특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산불이 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 보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나 건조해진다는 거는 결국 불에 탈 나무나 또 이제 잎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렇게 이렇게 산에 연료가 많아지게 되면은 불이 났을 때 그대로 작은 불이 큰 불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기온이 좀 오르게 되면 이 따뜻한 공기는 이게 위로 상승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륙에 빈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이로 강풍이 불어들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고 대기가 건조해지고 여기에 강풍까지 가세를 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산불이 나기 좋은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산불의 발생 일수도 계속 늘고 있어요. 2000년대 들어서 1년 중에 거의 200일가량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원래는 우리가 산불이 봄, 가을에 좀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뭐 1월부터 5월, 11월과 12월이 아니라 6월부터 10월에도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산불의 경우에도 강원이나 경북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 좀 났었다면은 이제 이 산불이 나는 곳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내륙이라던가 서해안 쪽으로도 서쪽으로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시기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산불이 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강풍도 심해지는 거였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날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출근할 때 좀 춥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오전에 눈도 왔습니다. 네, 광화문 쪽에서 확실히 좀 눈이 많이 내렸었습니다. 네. 오전에 잠시 내렸는데요. 이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전체적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는 과정에서 비가 내리는데 기온이 좀 낮다 보면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어제부터 서울 지역에서도 그
비 예보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북쪽의 기압골이 통과할 때 차가운 공기가 함께 내려오면서 이 비로 내리던 게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오후 6시까지도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원 산지는 기온이 좀 낮아서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이 꽃샘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다음 주 날씨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추위는 모레까지, 월요일까지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좀 더 떨어져서요. 중부 내륙에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좀 많겠는데요. 서울은 0도, 춘천은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1도 정도를 보이겠고 지금 산불이 난 경북 북부 지역의 날씨도 좀 살펴보면 의성이 영하 4도, 청송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안동도 영하 3도로 좀 많이 쌀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 건강 관리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기온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맺히거나 얼음이 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없도록 예방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꽃샘추위가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 4월이 시작될 때는요. 다시 기온이 오름세에 좀 접어들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서울의 기온도 다시 영상권, 아침에 영상권을 회복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지금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찬 공기를 흘러보내고 있는 건데요. 이 차가운 고기압이 점차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이 되면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당분간 아쉽게도 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남과 경북 지역 대기 건조 현상, 건조특보는 당분간 좀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예. 여전히 대기가 메마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불은 조심하셔야겠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으니까 불씨 예방에 더더욱 각별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